당진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여사 오늘도 나타났네. 안녕하세요, 꿈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죠? 요즘 낮에는 날씨 뜨거워도 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선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저녁에 이불을 내찾다가 한밤 되면은 이제 이불이 필요해서 이불을 찾아 덮는 거 보니까 아직은 밤이 시원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저는 새벽 일찍 당진에서 화성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기온도 뜨겁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단도리도 하고 이것저것 조금 챙겨가려고 온 김에 영상을 또 이럴 때나 또 뭐 딱히 배울 건 없고 볼 건 없지만 이럴 때라도 인사드려야지 언제 드리겠냐. 그래서요. 오늘은 아침에 지금 해가 좋아요. 해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아침 햇살 받으니까 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든 꽃은 많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뻐 보이네요. 그냥 겉보기 그냥 대충 보기에는 꽃이 있어 보이고 예쁘잖아요. 이제 한여름이 완전 없겠죠. 오늘은 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쁘죠? 그냥 시든 꽃들이 이런 하엽을 한번 제거했는데요. 또 제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엽도 많은데 이 하엽들이 그냥 뭉쳐 있어도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제가 영상 켜기 전에는 그래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 정도는 제가 이제 대본도 없고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런 주제는 대충 생각하고 옵니다. 아주 무계획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요즘 딱 요 시기가 사람들이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세요. 몇 년, 올해 막 시작했던가 아니면 시작하신 지 몇 년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요때 찾아 헤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라를 무르지 않게 하는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무름병을 잡아주는 그런 약들을 찾아 헤매세요. 이틀 전에도 제 지인이 카톡으로 어떤 글을 공유해 왔더라고요. 그게 무름병 예방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단답형으로 대답해 줬어요. 별 의미 없을걸?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답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왜요? 이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으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알려드려야죠. 요 말 하기 앞서 저는 내가 제라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저는 농대 나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대학은 확실히 길어요. 그거는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생대는 좀 인생대를 나왔다고 할 수는 있다. 근데 인생대랑 꽃은 상관없는데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가드닝 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거로 표현도 딸려요. 가방끈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표준어로 기술적으로 이게 이렇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제가 이 꽃들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고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 되게 많이 따라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이나 과일이나 이런 쪽으로 시기주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뭐 저기 뭐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농대나 이런 데서 제라에 대해서 파고들고 연구하는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다가. 그래가지고 이 제라늄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어떤 약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이제 보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내놓거나 이제 그래도 제라늄 가드닝의 이제 인원수가 그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조금씩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막 이것저것 해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은 제라늄에 대한 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으세요. 어쩌면 제가 뭐 제라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요런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제라늄에 대한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대 좀 나오시고 좀 아시는 분들이 약간 우리가 제라늄 모르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네가 알고 있는 무름병 치료제나 무름병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늘려놔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약들을 제라늄에 쳐보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무름병 약은 일반적인 뭐 식물에 대한 약이지 이 제라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상 찍기 전에는 분명 줄거리가 쭉 이어갔는데 영상 켜면 약간 제가 좀 더듬어요. 왜냐면 얘기하면서도 내 얘기가 맞나 아닌가, 맞는지 아닌지 맞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지식이나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라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제라늄이란 뭔가? 그 제라늄이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라늄은 한여름에 잠들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면 피는 살아 올라오는 꽃이에요. 잎이 막 죽은 듯이 있다가 잎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진짜 마법처럼 막 꽃을 피워 올리고 그 맛에 우리가 이 제라늄 이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라늄은 고온 다습한 그 기후에는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목숨 부지하려고 어떤 자기가 내가 식물로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요. 못해요. 안 맞기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그래서 또 들어가 보면 이 제라늄의 원산지가 어딘가 그러면은 북유럽 스웨덴이 원산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대충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스웨덴이나 이런 이제 스웨덴이 북유럽이고 북유럽이나 저기 러시아나 동유럽 이런 쪽에서 확실히 제라늄이 더 왕성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제라늄이 그렇게 잘 될까라고 들어가 봤을 때 거기는 제가 또 그러면 러시아는 제가 가봤지만 모스크바는 가봤지만 스웨덴은 아직 이제 버킷리스트로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뭐 또 스웨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검색해 봤을 때 스웨덴의 날씨는 어떤가, 기후 뭐 이런 거 검색해 봤을 때 스웨덴은 한여름의 날씨도 16도 18도 요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봄 날씨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선선하다고 해요. 그리고 겨울이 굉장히 길대요. 12월에서 3월까지 겨울이래요. 그러니까 제라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제라늄이 언제 꽃펴요? 가을부터 겨울 선선한 시간에만 꽃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 제라늄이 맞는 나라다. 그러고 우리가 그대도 많이 하고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충 알죠. 근데 러시아는
그냥 러시아는 제가 볼 땐 스웨덴보다는 조금 기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높은데 그 한여름에도 선선하다.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모스크바에 갔었잖아요. 기후가 되게 평온하더라고요. 막 새벽엔 추웠다가 낮이 되니까 덥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평온한 날씨였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평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고 온 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충 검색해 보면 나오듯이 그 나라들은 선선합니다. 근데 선선한 나라에서 피는 꽃들을 우리가 예뻐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갖다 놨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낮이면 30도가 넘잖아요. 30도가 넘고 밤 기온이나 새벽 기온도 한 20도를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다. 어려운 날씨다. 그러니까 그런 선선한 나라의 꽃을 갖다가 이 고온 다습한 강수량이 높고 습기가 높고 뜨거운 나라에 갖다 넣으니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 무름병이 그게 무름병이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꼭 집어서 무름병이다 라기보다는 이 고온 뜨거운 온도와 그 습기에 의해서 그냥 무르는 거예요. 얘네가 물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라늄을 잘라보면 그 줄기가 나무 같지 않아요. 물이 많잖아요.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옆에서 뜨거운 온도에 습기가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무르겠죠. 그게 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살균제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균제를 주면 안 무르나? 제가 친 용도는 무르지 말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역병, 그러니까 감염성, 이게 한 놈이 막 물렀잖아요. 근데 그 물음병이 뭐 뿌리팔이나 이런 애들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 품종 자체가 아프지 않아도 옆에서 오는 그 벌레들이 갖고 오거나 바람에 타서 날아오는 그 세균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버티라는 거 주는 거지. 그 살균제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물음병을 방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걔가 그 끔가에서 살균제를 주더라. 그럼 무르지 않나 봐. 이게 아니에요. 이 품종 자체의 여름 습기와 뜨거운 온도와 습기에서 오는 무름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약재로 막을 수가 없다. 왜냐? 이 식물의 특성상 가습이나 고온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또 요때 되면 덥기 전에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요. 그 마법의 약을 찾아서 막 무르지 않는 약. 그리고 누가 하나 글을 올렸다면 또 그 약을 주면 안 무르겠거니 안 무른데 저 약이 저태로 또 우르르 약 쇼핑을 합니다. 그래도 막 몇 번 주다가 그래도 무르면 또 약은 방구석에 방치되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라떼는 말이죠. 그때는 그때도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퍼오고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따라도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 마이싱을 주면 무르지 않는다. 항생제를 써라. 이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항생제 주세요.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땠어요? 매일매일 몇 포대씩 버렸죠. 근데 지금 조금 나온 이유는 요즘에는 덜 무르는 이유는 어떤 막 마이신이랑 뭐 이런 약재를 사들이는 그런 품을 줄이고 지금 저기 보시면 슬링팬이 24시간 돕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 이 옆에 벽면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 통풍, 바람, 그리고 아침에 제가 웬만하면 와서 햇빛을 좀 보여줍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24시간 한낮에도 계속 닫고 있으면 얘네가
어때요? 움지에서 자란 식물들은 열이죠. 막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 피고 햇빛을 좋아하는 품종을 한여름이라고 계속 가둬두면 얘네가 면역이 떨어집니다. 이 버티는 그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아침 일찍 왔을 때는 10시까지는 햇빛을 보여줍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침 10시까지 햇빛을 보여주고 2시, 3시까지 창문을 닫았다가 또 지는 해 4시 그때부터 또 햇빛을 보여줍니다. 통풍은 계속 하고요. 그거는 뭐 바람은 24시간이고요. 햇빛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니까 확실히 무르는 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결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도 그래도 뭐 이렇게 꽃을 좀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래도 제 의견도 좀 보태야 되겠다. 또 언니들이 또 그 마법의 약을 찾아가지고 그 약은 어디서 파냐 어떻게 줬냐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저는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런 약들을 그런 약들을 주면 어느 정도 아까처럼 어떤 품종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퍼지는 건 조금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이 결정적으로 어떤 방제 그 무름병이나 그런 거를 방제해서 이 아이들을 절대 무르지 않는 그런 효과는 없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코 이 아이들이 어떤 약으로 인해서 그 가습을 다 이기고 그 뜨거운 빛을 다 이기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에 그런 약들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더 켜두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피곤하시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살짝 햇빛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요즘 그 남양인가 그런 데는 빛이 안 들어온 데는 하다못해 식물등이라도 아침 시간에 식물등도 기온이 높은 시간에 한낮에도 식물등을 켜놓으면 식물등도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등도 아침에 이렇게 선선한 시간에 켜줬다가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찾아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어떨까, 더 관심을 두는 게 어떠냐, 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겨 또 이러겠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안 해보고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해본 경험은 이렇더라. 그래서 굳이 그 약을 찾아 헤매지 마라. 그 절대 모르지 않는 그런 명약 같은 건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게 다 그런 약을 찾아다니든 어쨌든 이게 다 이 꽃에 대한 사랑이 깊고 어떻게 하나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현상들이니까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조금 보태고 그 생각들이 쌓이고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가습해도 구약만 뿌리면 사는 그런 명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구약 뿌리면 안 무르고 굳이 그러면은 전기세 나가게 저거 실링팬 24시간 안 켜줘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겠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름이 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 선선한 나라에서 살던 애들을 지금 데려다가 이 뜨거운 나라에다 놓고 너 왜 죽니? 그러면
얘 탓인가 우리 탓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오늘은 이만할게요. 그래서 너무 죽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 또 살아남고, 나는 못 살렸더라도 내 친구가 살린 품종을 우리 또 바꿔서 키우고, 또 뭐 꿈가에서 하나씩 좀 사고, 뭐 이렇게 또 목숨을 연명해 가면서 가드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오늘도 날씨 엄청 덥대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